안녕하세요. 사부의 TV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주말 시어머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지금 집이지? 네, 어머님. 나 지금 니들 아파트 1층에 차 세워뒀으니까 얼른 내려와라. 지금이요? 그래, 나 지금 밑에 있다니까. 어머님, 그이는 잠깐 마트에 갔고 저는 주말이라 씻지도 않아서 엉망이에요. 오실 때 연락이라도 하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너무나 당황스러운 나머지 제가 급히 대답했는데요. 휴대폰에서 신경질 가득한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넌 어쩜 한 번을 하려는 대로 하질 않는 거니? 어머님,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셔서 이러시면 많이 곤란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좀 만나러 올 수도 있는 거지. 무슨 말이 그리도 많아. 됐으니까 얼른 대충 준비하고 나와라. 너 원래도 게을러서 그 야구 모자 그거 자주 쓰고 다녔잖니. 그거 쓰고 내려오면 되잖아.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라. 라며 시어머님이 전화를 끊어버렸고 저도 모르게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끓어오르는 분노를 꾹 누른 채 모자를 눌러쓰고 1층으로 내려갔는데요.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님이 비웃듯 말을 꺼냈습니다. 어차피 모자 쓰고 내려올 거였으면서 뭔 말이 그리도 많아. 됐고 얼른 타기나 해라. 차를 타라니요. 글쎄 갈 데가 있으니까 얼른 타라고. 시간 없어 죽겠는데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네가 맨날 그 모양 그 꼴인 거 아니겠니? 얼른 타기나 해라. 라는 시어머님 말에 다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아파트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기에 어쩔 수 없이 차에 올라탔는데요. 제가 타자마자 시어머님이 어디론가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건 네가 알아서 뭐 하려고. 어머님,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하시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연락했으면 네가 참도 오라고 했겠다. 어디로 도망이나 안 가면 다행이지. 어머님, 자꾸 이러시면 저도 곤란해요. 이미 수백 번도 더 꺼낸 말이었지만 다시 그 말을 꺼낼 수밖에 없었기에 제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했는데요. 시어머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대체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어디 가시는지 말씀을 해주셔야죠. 넌 그냥 입 다물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 4대 독자 집안에 시집을 왔는데 아직까지 깜깜 무소식인 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건 분명히 무슨 사달이나도 보통 난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유명한 보살님을 알아봐서 이미 예약해뒀다. 보살님이요? 무슨 예약이요? 무슨 예약은 뭘 무슨 예약이야. 결혼한 지 1년도 넘었는데 아무 소식도 없다는 건 뭔가가 단단히 잘못된 거니까 굿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굿이요? 어머님 문제가 있으면 병원에 가야 하는 게 맞는 거지. 요즘 세상에 굿이라니요. 그 보살님 말이 이게 다 너한테 살이 많이 껴서 그런 거라고 하니까 이럴 경우에는 구슬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다. 그러니까 넌 잔말 말고 가만히 있기나 해라. 우리가 결혼한 지 몇 년이 된 것도 아니고 이제 겨우 1년이 넘은 건데 구슬하다니요.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따박따박 말대꾸야 말대꾸가. 내 친구 며느리는 결혼하자마자 떡두꺼비 같은 손자를 안겨줬는데 4대 독자 집안에 시집을 와서 네가 한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가서 조용히 입 다물고 앉아있기나 해라. 신호등 앞에 멈춰선 시어머님이 있는 대로 노려보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 눈빛에서 광기가 어려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때 당시 시어머님 눈빛은 정상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을 마주하던 순간 계속 도발을 하면 혹시나 사고가 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기에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쯤 제 정신도 조금씩 피폐해져 갔던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시어머님의 말도 안 되는 구박과 논리에 지칠 대로 지쳐가고 있었으니까요. 시댁은 오래전부터 손이 귀한 집안으로 남편은 4대 독자였습니다. 결혼 전 시댁에 첫 인사를 갔을 때 밥을 먹는 내내 시어머님이 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들을 낳아야 한다. 나도 우리 아들 낳느라 안 해본 게 없어. 근데 노력해서 이렇게 귀한 아들을 낳았잖니. 딱 보니 실해서 숨풍숨풍 잘 낳긴 할 것 같네. 시어머님 말을 듣고 있으면 등골이 섬뜩섬뜩 했는데요. 아들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마다
얼굴에 퍼지던 그 알 수 없는 미소가 유난히도 섬뜩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인사를 드리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전화로 남편에게 헤어짐을 통보했어요. 우리 그만 헤어지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난 현준 씨랑 결혼 못하겠어. 사실 4대 독자인 것도 내내 걸렸는데 오늘 현준 씨 어머님이 하는 소리 옆에서 다 들었잖아. 아들 낳는 걸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압박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 만약 딸을 낳으면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뻔해 보여. 현준 씨를 사랑하긴 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 나랑 헤어지고 현준 씨네 집에 걸맞는 여자 만나서 결혼해. 라며 전화를 끊어버렸는데요. 그 뒤 남편이 집까지 찾아와서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남편을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남편이 시어머님까지 모시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님이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빌어댔습니다. 내가 말실수를 한 것 같은데 정말 미안하구나. 우리 현준이는 네가 없으면 살 이유가 없다고 지금 밥도 못 먹고 내내 울기만 하고 있지 뭐니. 다시는 아들 낳으라는 소리 입 밖에도 안 꺼낼 테니까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정말 미안하구나. 시어머님이 마치 다른 사람 마냥 빌어대는 모습에 순간 마음이 약해지고 말았는데요. 그날 시어머님은 눈물까지 펑펑 쏟으며 할 수 있는 모든 연기를 했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남편 또한 눈물로 호소를 하는 모습에 점점 마음이 약해져 갔는데요. 아마도 그때까지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에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눈에 콩깍지가 제대로 쓰였던 게 아닌가 싶었어요. 하지만 그 뒤 좋은 시어머니가 되기로 작정이라도 한 듯 시어머님은 두 번 다시 아들을 낳으라는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고 결혼을 할 때도 모든 것을 우리 집에 다 맞춰줬습니다. 상견례 때도 모든 것을 철저히 감춘 채 우리 부모님 마음에 들려고 갖은 노력을 했으니까요. 오죽했으면 상견례를 끝내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엄마가 말을 꺼냈어요. 예비 안 싸더니 예의도 바르고 참 좋으시던데 넌 왜 헤어진다 만다 그랬던 거야? 전에 인사 갔을 때는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둥 진짜 장난 아니었다니까? 그런 말은 한마디도 안 꺼내시던데 그렇잖아도 4대 독자라는 게 걸려서 나도 아까 살짝 물어봤더니 니들끼리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잖아. 오히려 사람이 참 괜찮아 보이더만 뭐가 문제였다는 건지 모르겠네. 괜찮아 보이긴 하지. 괜찮다마다 사람이 참 점잖은 게 좋은 사람 같아 보여.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겠어. 상견례 이후 엄마가 만족하는 듯한 표정으로 안심을 했기에 저 또한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준비하는 내내 모든 것을 우리 집에 맞춰줬기에 더욱 안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3달 정도까지는 제 눈치를 살피며 큰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3달이 지나가면서부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마치 그동안 참고 참았다는 듯이 입만 열면 손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니들 결혼한 지 3달이 지났는데 왜 아직 소식이 없는 거니? 엄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그런 얘기를 꺼내고 그래? 내 친구 며느리는 결혼하고 한 달 만에 손자를 안겨줬다고 하는데 벌써라니. 지금 여기저기서 손자 낳았다고 자랑하고 난리도 아닌데 4대 독자인 니들도 얼른 애를 가져야 할 거 아니야. 엄마, 우리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남편이 시어머님을 달래드렸지만 시어머님의 집착은 점점 심해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은 임신에 도움이 된다며 무슨 한약을 가지고 와서 말을 했어요. 내가 이거 구하느라 보통 고생을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얼른 먹어봐. 어머님, 지금 빈속이니까 조금 이따가 먹을게요. 예, 이건 빈속에 먹어야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얼른 먹어라. 현준이 너도 얼른 하나 먹고. 시어머님 말에 남편과 함께 한약을 먹었는데요. 문제는 그날 저녁 남편과 함께 내내 화장실을 들락거리느라 한숨도 못 잔 것뿐만 아니라 거진 탈진 상태가 돼서 급기야는 병원에 가야 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남편이 시어머님에게 전화를 해서 난리를 쳤지만 시어머님이 답답하다는 듯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임신도 제때 못하면서 그걸 소화도 못 시킨단 말이야?
그러니 임신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어. 내 친구 며느리는 잘만 먹고 애만 숭풍숭풍 낳던데 걔는 대체 뭘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네. 엄마, 지금 지은이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탈진 직전이라고. 의사 말이 절대 먹지 말라고 했단 말이야. 대체 한약을 어디서 지어왔길래 이 모양인 거야? 뭐? 너도 그래? 둘 다 밤새 화장실 다니느라 지금 탈진 직전이라고. 우리 그 한약 다 버렸으니까 두 번 다시 한약 지어오지 마. 남편이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나마 그때는 남편이라도 옆에서 제 편이 되어주니 참을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의 집착은 나날이 심해져만 갔고 결국 그날 저를 데리고 가서 굿까지 하고야 말았습니다. 저를 앉혀놓고는 막 뭔가를 뿌리기도 하고 알 수 없는 주문 같은 것도 외우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무서워서 울음이 터지고 말았는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보살이란 사람이 더욱 무섭게 주문을 외쳐댔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고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통보했습니다. 그날 굿을 보면서 참을 수 없는 모욕감과 함께 큰 충격을 받았으니까요. 제 말을 듣고 부모님도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다음날 남편이 찾아왔고 엄마가 말을 꺼냈어요.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그렇지 굿이 뭔가 굿이. 그럴 바에야 빨리 병원에 가봐야지. 병원에요? 병원 가서 이런저런 검사도 해보고 그래야 안심이 되지. 굿이 웬 말이야. 우리 지은이는 지금 이혼한다고 난리도 아닌데 우선은 내가 뜯어 말렸으니까 자네가 같이 병원에 가보란 말이야. 가서 검사하고 나면 둘 다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할 거고 그럼 사돈 양반도 안심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봐. 엄마 말에 남편이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요. 병원에서 믿어지지 않는 말을 했습니다. 의사 말이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말을 했으니까요. 결국 의사 말을 듣던 남편 표정이 무서울 정도로 심각해졌고 그날 이후 남편이 변해가기 시작했는데요. 무서울 정도로 표정이 차가워졌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제가 걱정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괜찮은 거야? 난 애기 없어도 상관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집에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당신 심정 충분히 이해가 돼. 당신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말인데 우리 부모님께는 당분간 비밀로 하면 안 될까? 우리 병원 가서 검사 받았다고 했는데 그럼 뭐라고 말해? 그냥 아무 이상 없다고 말하면 되잖아. 그래줄 수 있지. 여보, 근데 이걸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차라리 빨리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마음 좀 안정되면 내가 말씀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아마도 내가 무정자증이라고 하면 부모님 두 분 다 쓰러지실 수도 있어.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라며 남편이 눈물까지 글썽이며 부탁하는 모습에 어쩔 수 없이 비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비밀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것이 시어머님이 하루가 멀다 하고 임신 여부를 물어왔거든요. 어느 날은 퇴근 후 집에 갔더니 시어머님이 우리 집에서 요리를 하고 계셨어요. 어머님,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현준이한테 비밀번호 물어봐서 들어왔다. 아들을 낳으려면 음식부터 잘 챙겨 먹어야 한다길래 내가 장 봐왔으니까 앞으로는 내가 하는 음식만 먹도록 해. 그래서 냉장고에 있는 건 싹 다 버렸으니까 그런 줄 알고. 네? 다 버리셨다고요? 보니까 먹을 것도 별로 없고 몸에도 안 좋은 거라 다 버렸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가 하는 음식만 먹도록 해라. 라며 시어머님이 상을 차렸지만 음식이 입맛에 안 맞아서 도무지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생해서 차리셨다는 말에 꾸역꾸역 먹었는데요. 다음날도 또다시 찾아오신다는 말에 결국 남편에게 불만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음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어머님께 잘 말씀 좀 드려봐. 엄마가 직접 밥도 해놓고 기다리시는데 어떻게 그래. 그리고 퇴근하면 딱 음식이 차려져 있는데 당신도 편한 거 아니야? 근데 무슨 말을 하라는 거야? 여보, 사실 이런 말 하기 좀 그렇긴 한데 어머니 음식이 입에 잘 맞지도 않고 내 입장에서는 많이 불편해. 그리고 내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냉장고에 있는 음식 다 버리시는 것도 서로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 엄마 입장에서는 건강한 음식 먹이고 싶어서 그랬다잖아.
순간 남편이 버럭했는데요. 저도 참지 않고 따져 물었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임신이 될 것도 아닌데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어머님 아버님께 말씀드리자. 뭐?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지금 내가 씨 없는 수박이라고 무시하는 거잖아. 병원에서 나 때문에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내가 아주 우습지? 남자로도 안 보이는 거지? 여보, 무슨 그런 억지가 있어. 당신 진짜 왜 이러는 거야? 남편과 대화를 하려고 했지만 남편이 더욱 버럭한 채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날 외박을 했는데요. 아마도 시댁에서 잤던 모양으로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시어머님이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넌 대체 시집 와서 하는 게 뭐가 있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우리 현준이한테 뭐라고 했길래 집 나와서 우리 집에서 자겠어? 어머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남편을 내쫓아놓고는 오해는 뭔 놈의 오해야? 내쫓다니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방에서 혼자 그렇게 서럽게 울겠니? 궁합 봤을 때 네 키가 워낙 세다는 소리 익히 들었지만 난 좋게 좋게 봐주려고 노력했다. 근데 넌 노력도 안 하고 해도 너무 많은 거 아니니? 시어머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제게 삿대질까지 하며 소리쳤는데요. 순간 저도 화가 난 채 외쳤습니다. 어머님은 모든 게 다 제 잘못이라고 하시는데 대체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몰라서 묻는 거야? 1년이 넘도록 임신도 못하고 거기다 우리 아들까지 내쫓았잖니. 이러고도 네가 잘했다는 거야? 내가 사돈한테 전화해서 따져야지. 도저히 안 되겠다. 시어머님이 휴대폰을 집어들고 엄마에게 전화를 하려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 이성을 잃고 말았고 시어머님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님 아들이 불임인데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저는 아무 이상 없다고 했어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그때 병원에서 둘 다 이상이 없다고 했다며? 그건 두 분 충격받을까봐 그이가 그러자고 한 거고요. 병원에서 어머님 아들 불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어머님 아들하고 얘기하세요. 뭐? 우리 아들이 불임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우리 아들이 씨 없는 수박 그런 거란 말이야? 네, 검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이랑 얘기하세요. 제가 차가운 목소리로 시어머님에게 말을 했는데요. 시어머님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피식 웃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아들이 불임이 아니고 네가 불임이겠지. 지금껏 내내 아무 이상도 없었는데 불임이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니? 그건 저도 모르겠으니까 궁금하시면 그이랑 같이 병원 가서 직접 확인을 하시던지요. 라며 제가 시어머님을 뚫어져라 바라봤는데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어머님이 충격을 받고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119에 전화를 하고 난 뒤 남편에게도 소식을 전했는데요. 잠시 후 병원에 도착한 남편이 방방 뛰고 난리를 쳤습니다. 내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잖아. 근데 그걸 못 참고 엄마한테 말을 해? 당신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무서운 여자다.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아? 퇴근해서 집에 갔더니 어머님이 와 계셨고 나한테 당신 내쫓았다고 소리소리를 지르시는데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당신이야말로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그럼 그냥 둘러대거나 우선 네 탓이라고 말해주면 어디가 덧나냐? 내가 사대독자인데 불임이라고 하면 엄마가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생각은 안 해본 거야? 만약 너 때문에 우리 엄마 잘못되면 너 가만 안 둘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라며 남편이 저를 밀치다시피 한 채 지나갔습니다. 그 모습에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짐을 쌌고 친정으로 갔는데요. 친정에 가자마자 엄마가 저를 나무랐습니다. 결혼했는데 허구한 날 짐 싸서 나오는 거 잘못된 거야. 너 그럼 나중에 할 말 없어지는 거야. 엄마,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어. 라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엄마에게 말하자 엄마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불임이야. 근데 어머님이 자꾸만 나 때문이라고 따지고 몰아붙이잖아. 나도 처음엔 참았다니까. 뭐? 그러니까 이서방이 불임이라는 말이야? 병원에서 분명히 그랬다니까. 세상에나 사대 독자인데 어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 엄마가 지금 그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 그래서 사돈이 그 얘기 듣고 기절을 했다고? 나도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만 몰아붙이는 걸 어떡해. 불임 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으면 방어를 해주던지
시어머님이 허구한 날 집에 오고 나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다니까. 제가 잔뜩 흥분한 채 쏟아내고 있자 엄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4대 독자라고 해서 나도 이해를 해주려고 했는데 해도 너무했네. 이서방도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실망이다. 나한테 이상 있다고 둘러대라고 하는데 만약 그렇게 했다면 시어머님 성격에 가만히 있었겠어? 그러게 말이다. 너한테 미안하다고는 못할 망정 어쩜 그럴 수가 있다니. 그래서 넌 어쩔 셈이야. 그동안은 그 사람 믿고 버틴 건데 요즘 하는 행동 보니까 도무지 같이 살 엄두가 안 나더라고. 사실 난 그 사람이 불임이라고 해도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불임인 거 안 뒤부터 다른 사람처럼 변했어. 시어머니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는데 그 사람까지 그러니까 같이 살 자신이 없어. 그럼 앞으로 여기서 지내면서 이혼할 생각해. 너한테 이상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대접받을 게 뭐가 있어. 그때도 너 데려다가 구판을 벌였다는 소리 듣고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려고 무진장했었는데 도무지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 엄마가 다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는데요. 제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하려 하셨지만 딸이 이혼을 하게 된다는 생각을 해서인지 얼굴이 많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그 뒤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이 친정에 찾아와서 울며 불며 빌어댔습니다. 정인장모님,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걸 왜 우리한테 용서를 해달라고 하는 건가? 우리 딸은 이미 이혼하기로 마음 굳혔다고 하니까 그만 돌아가게나. 저는 지은이 없이는 못 삽니다. 그리고 지금 이혼하게 되면 누가 저랑 결혼하려고 하겠어요. 지은아, 내가 더 잘못했어.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남편이 눈물을 펑펑 쏟으며 용서를 빌어대고 있었는데요. 그런 남편을 향해 녹음된 음성을 재생시켰습니다. 난 우리 아들을 멀쩡하게 잘 낳았는데 너랑 결혼하면서 우리 아들이 불임이 된 거야. 그러니까 네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네까지 게 우리 아들이랑 이혼을 한다고? 넌 절대 우리 아들이랑 이혼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네가 우리 아들 곁을 떠난다고 하면 내가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너 붙잡아다 우리 아들 옆에 둘 거야. 내가 보살님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아들이 처음부터 불임이 아니었는데 너를 만나서 불임이 됐다고 하니까 네가 평생 우리 아들 책임져라. 그리고 병원 다니면서 불임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 다 알아보고 말이야. 요즘은 의술이 발달을 해서 불임도 낫게 할 수 있다고 하잖니? 아무튼 넌 절대 이혼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시어머님이 저를 설득하다가 악담을 퍼붓기도 하다가 정말이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혹시 몰라서 시어머님이 제게 전화를 할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모조리 녹음을 해뒀는데요. 차마 이곳에 글로 옮길 순 없지만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욕설을 하기도 했고 어느 날은 보살이란 여자가 제게 저주를 퍼붓는다며 또다시 이상한 주문 같은 것을 외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녹음해둔 것을 남편에게 들려주자 남편도 말문이 막힌 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데 당신이랑 살 수 있겠어? 난 이제 질릴 대로 질렸으니까 그만 이혼해줘. 당신 어머니가 남긴 증거가 한두 개가 아니라서 이혼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겠더라고. 그리고 그 보살인가 하는 사람이 내 머리카락을 가지고 무슨 저주 인형까지 만들었다고 하던데 그것도 다 녹음되어 있으니까 각오해야 할 거야. 그러니까 그만 돌아가. 당신 얼굴 보고 있으면 구토가 쏠리거든. 제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을 하자 남편도 포기를 한 모양으로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돌아갔습니다. 그 뒤 우리는 깨끗이 협의 이혼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남편이 이혼을 못 해준다고 난리를 쳤지만 시어머님이 너무나 많은 증거를 남겨준 덕분에 남편도 자포자기한 채 순수히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그 뒤 저는 한동안 심리 상담까지 받아야만 했는데요. 가끔 꿈에 그 무당과 부적 같은 것들이 보였거든요. 아마도 그때 당시 구술했던 충격이 컸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힘든 시간을 견뎌냈고 몇 년 뒤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도 결혼했다가 아내의 외도로 반년 만에 이혼을 했었고 저와 마찬가지로 우연찮게 혼인신고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닮은 점이 많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대화도 잘 통했습니다. 특히나 저와 마찬가지로 남편도 피아노를 수준급으로 잘 쳤기에
같이 음악회도 다니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남편의 청혼으로 결혼까지 했습니다.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시누이도 참 좋은 분으로 세상에 이런 분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 임신을 했고 가족들이 한마음으로 축하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임신이 안 된다며 갖은 구박을 받던 생각이 나서 조금은 씁쓸한 마음도 들었지만 그 마음은 잠시뿐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 뒤 아들 쌍둥이를 낳아서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시어머님이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다리를 다치셨다는 말에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신 거예요? 한동안 깁스를 해야 한다는데 그래도 크게 다치지는 않은 모양이야. 내가 너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뭐하러 연락을 했다니? 어머님이 입원하셨는데 당연히 와봐야죠. 라며 시어머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순간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 혹시 지은이니? 지은이 맞지? 익숙한 목소리에 뒤를 돌았더니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에 기함을 한 채 저도 모르게 덜덜 떨고 있었는데요. 전 시어머니가 잘 걸렸다는 듯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너 지은이 맞구나. 너 혹시 다시 결혼한 거니? 누가 너 같은 걸 데리고 간 건지 얼굴 한번 보자. 네가 남자 잡아먹을 발전하는 건 말하고 결혼한 거니? 누구야? 여기 이이가 새로운 네 시어머니니? 그쪽은 뉘신데 우리 며느리한테 말을 함부로 하는 겁니까? 나요? 나는 얘 전 시어머니예요. 근데 무슨 이런 우연이 다 있답니까? 혹시 지은이 제 팔자가 엄청 센 건 알고 결혼시킨 겁니까? 쟤 때문에 우리 집도 폭삭 망했잖아요. 우리 아들이 4대 독자인데 쟤 때문에 불임이 돼서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제 팔자가 더러워도 보통 더러운 팔자가 아니라니까요. 전 시어머니가 병실에서 큰 소리로 떠들어댔고 제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른 채 손을 덜덜 떨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전 시모를 향해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렇게 무식하니까 멀쩡한 자식 인생을 망쳐놨지. 우리 지은이가 당신 아들 인생을 망친 게 아니라 당신이 당신 아들 인생을 망친 거겠지.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남의 귀한 며느리한테 그따위 소리라고 있어. 뭐?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누워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당신 아들이 불임이라고 당신이 아들한테 무당이 준 이상한 걸 먹여서 당신 아들이 간염인가 뭔가로 지금 여기에 입원한 거라면서. 요즘 세상에 무당을 믿고 그따위 짓을 하는 당신이야말로 정신이 헷가닥한 거 아니겠소? 뭐? 헷가닥? 당신 말 다 했어? 아니, 아직 멀었소. 이미 불임이라 병원에서도 치료가 어렵다고 하는 것 같던데 이상한 걸 먹인다고 될 일이요? 당신 아들이 불쌍해서 하는 말인데 당신이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어디서 남의 귀한 며느리한테 막말을 하고 난리야. 다시 한 번만 우리 며느리한테 막말하면 당신이야말로 명예훼손 그걸로 소송 걸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이래봬도 우리 사이가 잘 나가는 변호사다 그 말이야. 무식하면 조용히나 있던지 어디서 뚫린 입이라고 막말을 하고 앉았어. 시어머님 말에 전 시모가 씩씩거리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날 전 시모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는데요. 여전히 저를 원망하는 그런 눈빛이었으니까요. 다만 전 남편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진 채 한동안 제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마음보다는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